경찰에서 이미 전화를 했어. 당신 고소당했어.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와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여자 무고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찰도 화가 나고 상대방도 난리가 나. 핸드폰으로 막 그걸 보낸 거야. 변호사님,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제가 사실은 그 제일 싫어요. 신고죄로 지정하는 게 사실은 그럴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라는 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범죄가 되었을 때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흔히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은 그 사람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전과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래요. 친고죄가 아니게 돼버렸을 때 일반인들이 결국은 본인이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위에 의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전과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좀 반대입니다. 사실 성폭력 경미한 사건에서도 친고죄가 없어진 것도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친고죄가 없어진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2025년 2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통신매체 이용난 특례법으로 일단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 최근 기소유예를 받으셨잖아요, 검찰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혹시 하셨던 조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을 처리를 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그 법을 보면 스토킹 행위라는 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 행위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데 스토킹 범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또 있거든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걸 스토킹 범죄라고 해요. 스토킹 범죄가 되면 처벌을 하는 거죠. 법이라는 게 항상 보면 정의 규정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법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스토킹 행위라는 표현들이 많고 그에 대해서 처벌의 필요성을 서로 논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법률로 처벌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고소를 하면 잘 먹혀요. 왜 잘 먹히냐면 경찰을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게 스토킹 행위야 아니야, 여기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해요. 이게 선례가 많이 남아있질 않아서. 보통 우리가 선례라고 하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선례도 있지만 판례도 있거든요. 판결이 난 거를 보면서 이 행위는 스토킹, 이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가르마를 탈 수 있는데, 지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사안이 센 경우들이 많아요. 스토킹 행위가 결국 뭐 사람이 죽는 데까지 가거나 많이 다치거나, 보통은 이제 전 애인, 전 남편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킹 처벌법 처벌법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됐던 사건들이 선례들이 많긴 한데, 지금처럼 경미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이 애인이 자꾸 집 앞에 뭘 갖다 놔. 이 여자친구가 콜라를 좋아해. 근데 얘가 이제 택배 같은 걸 하는 친구야. 그 한 박스를 갖다 놓는 거야. 우리 고소당했잖아.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고소당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헤어졌는데 카톡에 상대방이 상태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게 뜨잖아요. 뜨면 또 한번 연락을 해보고, 이게 반복됐어. 어느 순간 고소를 한 거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근데 이분이 사실 이걸로 처벌이 되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건은 반드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이게 스토킹 행위인 건 맞지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인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 판단을 대부분 검찰로 넘긴다. 그러니까 검찰로 갈 거다. 근데 문제는 검사도 판단을 잘 못해요. 이럴 때는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사안을 보고 일단 1차 합의가 돼 있어요.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판 받아봐, 법원으로 넘겨요. 그럼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이게 처벌 범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물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판사님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죠. 이 사안에 따라서 이제 점점 판례들이 누적이 되긴 하겠지만, 판사님이 봤을 때 경미하면 무죄가 아니라 경미하면 벌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제가 이 사건에서 방향을 잡은 건 일단 합의를 해야 된다. 그분한테 했던 조언 중에 가장 적절했던 그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아무리 선처를 부탁을 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먼저 합의를 하고 이 사안에서 우리가 선처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모아서 계속 반복해서 올리고 탄원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문제는 이분이 딱 걸리는 게 뭐였냐면 앞부분은 스토킹 행위인지 아닌지가 애매했는데 경찰에서 이미 전화를 했어. 당신 고소당했어.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와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내가 그 여자 무고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찰도 화가 나고 상대방도 난리가 났게 핸드폰으로 막 그걸 보낸 거야. 나를 고소했다고? 그럼 너 무고야?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엄청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닌 것 같거든. 저한테 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안 된다. 다시 노선을 바꿨어. 사과를 하는 걸로. 근데 사과도 보내면 안 돼. 문자를 보내면 안 된다는데 그 사과 문자를 또 왜 보내냐고. 그게 또 수십 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건 애매할 수 있어도 경찰에서 연락이 가서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뒷부분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모든 것들은 뭐 앞에 뒤에 상관없이 다투진 않아. 그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피해자하고 합의에 집중하고 사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합의하자고 연락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제 합의금 조율을 좀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액수보다는 조정을 해드리고 그래도 결과가 마무리가 돼서 이분은 사실 기소유예 안 받고 기소가 되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생각보다 기사가 있어가지고 사건이 거의 공판이 되시는 상황인데 요즘 통신매체 이용난법이 좀 네이버나 이런 데로 찾아봐도 막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사건이 법원에 안 가고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건 어쨌거나 뭐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참 관계의 문제였어요. 두 사람이 사귀는 거였고 이 사람이 그런 식의 문자를 보낸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한 2, 3년 정도였거든요. 그 통신매체 음란물 그 부분은 상당히 앞부분에 있었어요. 만나는 시점, 그 근접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낸 문자는 나름대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였죠. 우리가 보통 헤어지고 나면 그 성관계도 갖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만나는 관계에서는 그 정도 표현은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게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그게 등장을 했으면 해석이 달라져. 어떤 것들도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서 있는데 뒷 배경이 사막이냐 아니면 해변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이 완전 달라져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착시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걸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이 필요했죠. 그 부분은 제대로 먹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권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상담을 했을 때 뭐 사건 선임으로 가게 되는 건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르마를 좀 타들이는 편이거든요. 변호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은 너무 답답했어. 너무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근데 일단 본인이 마음에 그 생각이 들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찰하고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 신분이 좀 중요했잖아요. 네. 진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경찰이 엄청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조사받기 전에. 그래서 조사하러 갔을 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조사 참여를 할 때 좀 개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피의자의 성격이나 그렇게 대응했던 이유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을 좀 관계를 좀 부드럽게 풀려고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도 하고 제가 경찰 보는 앞에서 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좀 부드러워지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같은 사건이어도 본인이 대처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은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분이 사실은 변호사 선임을 먼저 했었어요. 그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고 대응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바꿨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사람한테 이제 교체를 별로 권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황이니까 그분은 자기가 워낙 직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도저히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체인지를 했고 지금은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하죠.